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윤상현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밝혔는데요. 홍장한 메모, 이거를 이제 완전히 이 공작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홍장한 메모. 이 메모가 누구에 의해서 언제 어떻게 작성되었는가. 홍장한에 따르면 자기가 말이죠, 막 흘렸어 가지고서 나중에 자기도 알아볼 수가 없어서 보좌관을 불러서 정서를 시켰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아니, 보좌관을 왜 부릅니까? 자기도 알아볼 수 없는 글이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들어와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정서를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정서를 해도 자기가 알아볼 수 없습니까? 그런 놈이 어떻게 국정원 1차장이 됐습니까? 이해할 수 없죠. 다음에 이게 그냥 낱장이 아닙니다. 이게 수첩의 한 장을 지금 찢은 거거든요. 수첩의 일부였거든요. 수첩종이에요, 수첩종이. 이 메모지가. 그러면 아니 낱장도 아닌데 왜 그거를 그러면 수첩에 적힌 거를 뜯어서 버립니까? 정서를 한다 하더라도 그 장은 그대로 놔두고 정서를 하면 되는 거지. 또 정서를 한다면 수첩에 적힌 거를 A4 용지라든지 이런 데 정서를 하면 되지. 왜 또 수첩 종이에 그걸 정서를 합니까? 그 다음에 그 보좌관의 이름을 왜 못 박힙니까? 그 다음에 이 지금 정서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 적힌 체포 대상자 명단, 그 글씨와 밑에 검거 요청 가로 열고 의식주저 가로 닫고 이거와 왜 글씨가 다릅니까? 이게 전부 다 그 보좌관의 글씨가 맞습니까? 이 밑에 지금 검거 요청 가로 열고 의식주저 이거는 홍장원의 글씨입니까? 아니면 이 글씨가 박선원의 글씨와 비슷하다는 사람들의 제보가 있는데 이 글씨는 누구 겁니까? 그리고 처음에 여인형과 전화를 하면서 흘려 썼다 그랬는데 그 흘려 쓴 장소는 어디입니까? 바뀝니까? 실례입니까? 그 다음에 왼손으로 써가지고서 흘려 썼다고 그랬는데 왼손잡이가 왼손으로 쓰는데 왜 흘렸습니까? 원래 글씨가 악필입니까? 그 다음에 보좌관에게 정서를 시킨 시각은 언제고 장소는 어디입니까? 자, 이것이 11일 날 12월 11일 날 박선원이가 국회에서 가지고 나와요. 이 메모장을. 다시 말해서 12월 3일 날 썼다는 것인데 12월 11일 날 8일 후에 이 메모장이 국회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박선원이가 이걸 갖고 나와가지고 이제 정치인 체포를 하려고 했다. 그리고 내란이라고 하는 것이 얘기되는 거예요. 물론 내란이라고 하는 것이 시발된 점은 12월 6일입니다. 이 12월 6일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오전에는 이 곽종근이가, 오후에는 홍장원이가 각각 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거짓말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민주당에 의해서 확대됩니다. 곽종근의 거짓말과 홍장원의 거짓말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거짓말입니다. 헌재에서 나왔던 그런 거짓말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12월 6일이 말이죠, 또 아주 중요한 날이거든요. 이날 한동훈이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러 집무실로 용산으로 들어간 날입니다. 그때 한동훈은 말이죠, 가서 따졌다는 겁니다. 왜 나를 체포하려 했느냐. 그 한동훈을 체포하려 했다는 말이 이미 그 전에 언론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은 방방 뛰면서 왜 나를 체포하려 했냐고 12월 6일 날 가서 따졌습니다. 한동훈은 자기를 체포하려 했다는 말을 이미 그 전부터 12월 4일이나 내지는 그 무렵부터 아니면 3일이 될 수도 있고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한동훈 체포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어쨌든 간에 아마 이 홍장원 얘기가
남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것이 11일 날 등장하기 때문에 이 메모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은 알 수 없지만 아마 한동훈이 누구로부터 들었다는 말을 대통령께 했을지도 모르죠. 비슷하게라도. 하여튼 간에 이날 홍장원이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 1차장에서 경질합니다. 잘라버립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홍장원에게 약점 없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점이 없기 때문에 자른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냐. 내가 홍장원한테 만약에 한동훈이를 체포하라고 시켰다면 그러면은 홍장원이를 자를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는 누군가로부터 얘기를 듣고 저는 그게 박지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박지원이는 이제 홍장원이나 박선원으로부터 얘기를 들었겠죠. 그런 전체적인 정황을 알고 있었던 한동훈은 윤 대통령을 만나서 왜 나를 체포하려 했느냐라고 따진 겁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나는 너를 체포하려고 하라고 시킨 적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자 한동훈이가 아마 국정원 누구를 통해서 나를 체포하려는 거 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 그런 얘기가 있었어? 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 홍장원이를 잘라버립니다. 홍장원이는 그전에도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자르려고 했던 자지만 이때 잘라버립니다. 그때 그리고 나는 홍장원에게 약점이 없다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만약에 윤 대통령이 홍장원에게 한동훈의 체포를 지시했다면 그게 약점이 되잖아요. 자를 수가 없잖아요.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홍장원에게 어떤 불법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홍장원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한동훈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처음에 그렇게 말했다가 말을 바꿨죠.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여인영으로부터 받았다라고 바꿨죠. 그런데 윤 대통령도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고 여인영도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 드러났죠. 그러면은 홍장원이는 누구로부터 한동훈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왜 그런 메모를 만들었을까요? 공작입니다. 누구와 함께 공작했을까요? 박선원과 공작했습니다. 그리고 김병주도 의심되고요. 왜냐하면 김병주와 박선원이가 이 홍장원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홍장원의 진술이 나오기 전에 김병주와 박선원이가 홍장원을 만났습니다. 그럼 홍장원이 김병주와 지금 박선원에 의해서 오염된 그런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박선원과 김병주 그리고 홍장원 뒤에는 누가 있나? 지금 이름이 오르내리는 사람이 박지원입니다. 박지원이는 총책임자고 설계자라고 봐야 되겠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민주당이 그토록 온갖 모든 짓거리를 했는데 저런의 기회가 온 겁니다. 여기서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했다라는 이런 메모지를 갖고 공작을 한다면 공작의 대가인 박지원이는 충분히 윤석열 대통령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이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잡기 위해서 소위 저들은 공작을 했는데 거기에 김병주 그리고 박선원, 홍장원, 박지원 이 네 놈이 작동한 것으로 보이고 지금 윤상현 의원의 오늘 기자회견도 이들을 수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들을 즉시 국민의힘에서는 고발하고 당국에서는 즉시 수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공작을 해서 대통령을 끌어내리랬다면 이건 내란죄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많은 사람에게 더 퍼질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립니다. 강신업 TV입니다.